최근에 가장 안 맞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들어서 부동산을 줄인다는 이 가설들이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보면 되죠. 자, 보실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가 전체 700만 명 가까이 되고 전체 주택의 18%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면 집값 빠진다는 보고서도 있었고, 고령화 비율이 1% 늘어날 때마다 1%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집값이 2.45% 빠진다는 게 2014년 보고서예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비율이 12%였고 지금 14% 정도 됩니다. 그럼 집값이 5% 빠졌어야 되죠. 단순하게 따지면은 2014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 올랐는데 30%,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제가 앞부분에 송강호 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도식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교조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예? 단순 도식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인구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봐요. 이번에 갭 투자는 60대 가장 많이 했고, 바로 베이비 부모 비율이 높을수록 그 도시 아파트 값은 올랐다는 이번에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부동산의 문제는 여기 계신 베이비 부모들의 초과 수요에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지. 이게 양가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더블 가치를 갖는 거지. 우리나라 집값은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양가적 사고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떡할래? 할 수 없지. 어떡해. 그렇게 살았는데. 자,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왜 못 벗어나고 있을까에 대해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 봤냐? 논어에서 봤어. 논어에서. 논어 보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자,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젊었을 때는 색을 조심하라고 그래. 욕정을 조심하라는 거지. 젊었을 때. 요새 나이를 따지면 20대에 중장년층 되면은 혈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싸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이 30, 40대죠. 나이 들어서는 뭘 조심하라냐면은 덕을 조심하. 얻을덕자. 이게 탐욕이자. 나이 들어서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걸, 이걸 보고 노욕이라 하기도 하고 노추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아파트 분양받아서 중산층 된 기억밖에 없어. 돈 생기니까 부동산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치에 따라서 활동을 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65세인데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이 상황이 자꾸 땡긴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거야. 왜?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 봐도 반갑지도 않고 여자 봐도 반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근육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을 뭐로 찾는 거예요? 돈으로 찾는 거지. 그거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공자가. 그런데 내 나이가 65세인데 자꾸 욕정이 땡긴다, 자꾸 싸우고 싶다, 그거는 정신병원 가봐야 돼. 그거는 뭔가 염색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20대인데 여러분이 자꾸 돈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그것도 병원 가봐야 돼. 그 왜 이미 누가 얘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려고 그러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마. 괜히 뭐 가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지나치면 안 되지. 그죠?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보면은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욕이 불탐이라. 내가 욕구를 갖더라도 탐욕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 욕이 불탐이라고 얘기해.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베이비 부모들이 부동산 시장에 파워로 떠오른 걸 어떻게 해석할까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논어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제가 결론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안 거예요. 또 하나, 부동산은 최근 들어서 통화량에 민감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M2에 가장 민감하다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M2라는 게 총 통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게 있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바로 군집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리고 집이 하나의 투자재가 되면은 사람들이 떼짓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축구 경기장의 관중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을 통한 군중의 열광 메커니즘하고 비슷한 겁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재건축가 오를 때 굉장히 강한 군집 행동이 나타난다는 보고서도 많고요. 문제는 정보는 때로는 굴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제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고 권도의 지혜, 유연한 사고, 이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재건축에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야. 미국 교포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요. 투자하면 안 되지. 수익을 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다가 헌납하든지 아니면은 분양받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기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아전인수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굴절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아니, 재건축 사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급이 안 되겠네. 그러면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이 오르겠네. 지금 사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정보를 굴절해서 받아들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이즈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신호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소음을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유연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니까.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 아시겠죠? 그런 말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보가 굴절되다 보니까 전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성적 영역보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뭐예요? 욕망들이 투영되는 이상한 불투명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니까. 특히 남자들 분석 그만해. 차라리 집사람한테 맡겨. 여성분들이 적중률이 조금 높죠. 왜? 약간 오감과 직관이 좀 더 낮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명은 제처요, 사필기처요, 진인사 대처명이요. 뭐 다 있어요. 뭐 그만해 볼게. 자, 어쨌든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으면은 고목처럼 굳어가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자꾸 젊게 만들어야 돼. 자, 우리가 기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절차 기억이라고 있다고 그래. 절차 기억.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젖바는 거, 그건 안 가르쳐도 알죠. 두 번째는 신념 기억. 내가 10년 전에 대학을 나왔는데, 15년 전에 대학 나왔는데 그때 당신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지금의 변화무쌍한 세상을 재단을 하려고 그래? 그게 신념이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학습 기억을 늘려야 된다니까. 학습 기억을 늘려야 끊임없이 내가 뭐요?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석의 도구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도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 송강호 얘기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